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낭낭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막상 소비 습관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문가이신 양희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중 4대 은행 IT 계열사에서 대출 상품을 주로 담당하는 IT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재테크와 IT 관련 집필 활동하고 그다음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이 원래 IT 쪽이셨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소비와는 아예 반대되는 거다. 사실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었다. 책까지 집필한 거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소비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전 직장 생활 하면서는 소비를 그냥 거의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항목이 주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고정 비용을 일단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또 변동 비용도 내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그냥 다 줄였다. 거의 돈을 안 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책 제목처럼 1억 모으기라고 하셨을 때 실제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게 똑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가장 힘든 부분이 처음에 1,000만 원을 모으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돈을 모아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모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 소비 습관이, 저축 습관이 잡혀있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데, 1,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 나를 위한 선물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1억 모으는 걸 달성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억 모으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단순히 1억을 모아서 성공했다 이런 측면보다도 중간 과정으로서 좀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억 모아서 그럼 그때부터 뭐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랑보프레스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1억을 모으셨던 거예요? 저도 부동산, 랑보풀처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이제 목돈을 모았는데, 좀 빨리 저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어요. 크기랑 상관없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좀 빨리 갖길 원했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고 또 그 목돈을 기반으로 해야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동기부여로 돈을 모았고요. 실제로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의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내 집 마련의 수단 중에서 저는 아파트 청약을 주력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서울권이다 보니까 저희 대구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구라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낮다 보니까 사실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울은 그게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첫 집 구하는 게 많은 분들의 로망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결과를 좀 달성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게 돈을 모으고 나서 저도 처음엔 서울을 봤는데, 서울은 1억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에는 갭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물건을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제가 시도를 하려는, 제가 돈을 다 모은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상승한 뒤라서 일반 매매보다는 아파트 청약을 생각했고, 또 청약을 볼 때도 서울 아파트 청약은 분양가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경기도권을 찾아봤고요. 경기도 전역에 아파트 신규 건설 택지 개발 지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실제 내 경쟁자가 될 사람들 그런 수요 조사까지 다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설정을 했고요. 그 지역이 이제 경기도 과천이었던 거고, 공공사전 청약 당첨이 돼서 입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동산 관련된 상담이나 이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내 카드값 한 달에 얼마 정도 낸다 이 정도만 보통 아는 경우가 많고 이제 본인의 소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하다. 사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해보면 좋을까요? 평소에 그 소득이 들어올 때 일부 금액을 꼭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달에는 많이 들어온 대로 소비를 하고 적게 들어온 달에는 적게 소비해야 되는데 이전에 많이 소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좀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금을 꼭 따로 계좌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최대한 건드리지 않되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온다면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카드 리볼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아놨던 비상금에서 좀 해결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좀 길게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저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축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아주 다른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50% 이상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 소득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시면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내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70%까지도 도전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빼고 시작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비상금 계좌, 그 다음에 그 투자 계좌라던가 그 예적금 계좌에다 다 빼놓고 나머지 실제 사용할 금액만 직불카드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의 이제 대답은 이런 걸 것 같아. 생각 같은 거는 저축할 돈이 없다. 이미 거의 뭐 한도 가까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저축하느냐 말도 안 된다.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팁이 있을까요? 그러면 소비 항목들을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뭔가 수기로 적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요즘 금융 앱들 중에서 내 소비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으니까 내 최근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소비 내역을 다 끌어와서 분석을 해보시고 돈이 남지 않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당연히 뭐 그래 이론적인 지식은 알겠지만 막상 실행해 보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보시는 뭐 랑부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세밀한 행동들도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저는 세밀한 행동도 필요하지만 그 큰 목표를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랑부풀 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어떤 추가적인 그 소득원을 만들고 혹은 자산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일반 다른 투자들보다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돈을 모으려면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매달 내가 소득 번 거에서 지출한 금액 나머지 요 금액들을 결국 차곡차곡 모으고 투자를 해야 그 기반으로 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받든 아파트 분양을 받든 아니면은 새로 주택을 일반 매매를 하든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일정 시점마다 계속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셨던 거를 결과물로 만들려면 지금의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그 동기부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돈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더 큰 목표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과정으로서 이제 돈 모으기를 한다면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뭐 답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목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아니면 투자 이 세 가지 정도 안에서 방향성을 먼저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세밀하게 내 소비 같은 것들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 하고 있을 건데 아마 이번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정말 1억을 모을 수 있겠느냐 그런 챌린지성 같은 내용들도 아마 원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음 달 특강에서는 그 보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은행 쪽에서 대출 업무 담당하기 전에 그 전 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 개발하는 또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 IT 개발자들도 결국 보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코드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만큼 실제로 그 보험 상품을 직접 분석하고 살펴보고 네, 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험 다이어트, 이것도 내가 평소에 나가고 있는 고정 지출 항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라서 이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상품들 중에서 이미 투자를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예적금부터 어떤 투자 상품들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사실 또 소비 같은 게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뭐 물론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상대방이나 이런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조율할 수 있느냐, 서로 이제 좀 방향성을 같이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떻게 행동해 보셨나요? 이게 혼자서 짠 태클을 할 때보다 확실히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 제 가족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3개월의 목표 금액 얼마, 6개월의 목표 금액 얼마, 그 다음에 최종 1년의 목표 금액 얼마, 이런 걸 달성을 하면 그 달성 여부에 따라서 국내 여행이랑 해외 여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작년에도 달성을 해서 올해 국내 여행이랑 그 다음에 해외 여행 둘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도 아직 그 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지금 현재 페이스면은 충분히 초과 달성을 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달성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돈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이게 좀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돈을 모으는 과정들이 사실 진짜 장기전이거든요. 그 1억 원이라는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소득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뭐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만들 수도 있지만 뭐 3년,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길게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 나를 위한 어떤 보상이 아예 없게 되면 이걸 5년 동안, 3년 동안 지속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지쳐서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충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보상을 중간에 넣으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제가 그 여행을 가서 돈을 또 펑펑 쓰는 건 또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만약 일주일 갔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하루 빼고는 저렴한 숙소에서 묵으면서 최대한 이제 밖에서 구경을 많이 하다가 딱 돌아오기 전날 하루 정도, 요 정도 좀 좋은 숙소를 해서 그 좀 최대한 휴식을 많이 취하고 돌아와서 또 일해야 되니까 그 일할 때 영향이 없게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막 여행을 갔다고 막 매일 그 비싼 호텔에서 자고 막 비싼 음식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음식도 현지 음식 주로 먹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좋으면은 이제 다 좋은 거다, 뭐 이런 느낌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좋은 것보다는 여행에서 그 끝날 때의 그 기분을 딱 마지막을 잘 느끼고 가면 그 여운이 또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억을 모으시고 나서 이제 또 부동산 청약도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이후에 또 방향 설정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목돈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내 집 마련까지 성공을 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이 다음 목표는 그 현금 흐름을 더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ETF 그 배당 중심으로 ETF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럼 이렇게 배당을 늘려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는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그 있을 거고,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런 일들이 더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저는 반대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그 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씩 제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달성을 하면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하루하루, 그다음 모든 일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사는 것,
것을 목표로 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또 책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이제 참 인상 깊었던 구절이 뭐였냐면 돈의 심리학이라는 곳에서 부자는 얼마를 버는가 보다는 얼마를 저축하는가에 좀 더 이제 연관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보고 참 제가 맞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축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보험이라든지 은행 쪽 IT 계열에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뭐 다양한 꿀팁들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아 나갈 수 있는지 저도 같이 좀 살펴볼 입장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